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작씨입니다. 한눈에 보는 뮤직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주간 핵심 포인트, 미국 차트 분석과 의견 2개, 대표 지수 차트에 대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상호 관세 유예 기한 연장, 투자은행 실적 기대감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은 8월 1일까지 연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7월 9일 기한을 연장하되 최종 유예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연장 발표 직후 시장은 조심스러운 경계 수준에서 반응을 했고요. 큰 변동 없이 소폭 조정에 그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또한 투자은행 실적 기대감에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인 금융주가 지난주에 기대감으로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주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방향성 변동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체크가 필요하고요. AI 기술주 강세 흐름이 지속됐는데요. 엔비디아 중심의 AI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했고요. 엔비디아는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금 유출입으로 보자면 자금 유입이 급감하고 펀드 순매도 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미국 주식형 펀드 유입액이 전주 대비 90% 이상 급감을 했습니다. 단기 심리를 반영한 것인데요. 투자자들이 관세와 고점 부담 등에 대한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보낸 한 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지난주와 크게 변한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비트코인이 주간 큰 폭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주간 7.24% 상승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락 추세 채널을 돌파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전의 패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큰 상태입니다. 현재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한 견고한 상승에 더 무게가 가고요. 또한 패턴상으로 깃발형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더 큰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핵심 체크 포인트는 먼저 2분기 주요 투자은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됩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및 소비 관련 경제 지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5일에는 6월 CPI, 16일에는 PPI, 17일에는 소매 판매, 이 세 가지 지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관세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으로부터의 단기 리스크를 경계 중에 있습니다. 2분기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보시면 15일 JP모건, 블랙롤, 시티, 웰스파고를 필두로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알리는데요. 이번 주는 대형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눈에 가는 것은 17일 목요일 날 TSMC, 넷플릭스고요. 미국 실적 발표의 경우에는 첫 단추를 낄 대형 금융주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전체 실적 시즌에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적 발표를 바라보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적 발표로 시선이 옮겨가는지 체크하시면 남은 7월의 시장 방향을 가늠하는 데 좋은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바로 경제지표 중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6월 CPI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CPI 경우에는 이전치보다 전부 예상치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상치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예상치를 벗어났을 때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상치보다 낮은 CPI 발표는 인플레이션 둔화 확인으로 인해서 연준에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면서 채권 금리는 하락하고 위험자산, 특히 기술주나 비트코인은 강세 기대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높은 CPI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물가 압력 지속과 함께 관세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금리 고점 장기화 우려와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시장 불안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월가에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미국 차트 분석과 의견 두 가지인데요. 지금부터 8월 말 사이 S&P 500 지수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와 시장 강도 지표, 지금 그것이 말해주는 것, 두 가지 메시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트 분석가 의견의 메시지인데요. 지금부터 8월 말 사이 S&P 500 지수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 제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수의 4가지 잠재적 미래 경로를 모두 고려하고 각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거시적 요인 관점에서 생각하며 해당 시나리오를 확인시켜줄 신호, 패턴, 지표를 검토해보자. 자신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결정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4가지 시나리오 각각의 현재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해보자. 각 경우에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가,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언제 적응할 것인가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강한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10%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강한 강세 시나리오는 우리가 4월 저점 이후 목격해온 것과 유사한 경로로 S&P 500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다. 성장주는 계속 시장을 지배하고 관세는 사실상 이슈가 되지 않으며 변동성은 낮게 유지되고 시장은 계속 앞으로 위로 나아간다. 지금과 같이 찔끔찔끔 계속 올라가는 양상이고 AI 기술주주도의 상승이 지속된다.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만한 강세 시나리오인데요. 30% 확률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상승세가 계속되긴 하지만 속도가 훨씬 느려진다면 어떨까? 이 시나리오는 S&P 500이 대략 6,300에서 400 부근에서 정점을 찍지만 그 이상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리더십 순환이 나타나고 기술주가 후퇴하며 투자자들이 다른 섹터나 테마로 이동하는 상황일 수 있다. 가장 큰 성장주들이 상승 모멘텀을 상실하면서 전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시가총액이 큰 기술주들이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시가총액이 낮은 다른 섹터로 이동할 때 지수로 보자면 이와 같이 완만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완만한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을 45%로 보고 있는데요. 어쩌면 정점은 이미 지난 것일지도 모르고 비록 7월은 전통적으로 강한 달이지만 8월로 가면서 조정이 시작되어 S&P 500이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모두 만족할 수 있다. 강세론자들은 이를 건전한 조정으로 보고 약세론자들은 이를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볼 것이다.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운다는 얘기인데요. 7월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8월로 가면서 조정 국면을 예상하는 시나리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약세 시나리오는 15%의 확률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종말 시나리오도 준비해 두어야 하며 여기에서 S&P 500이 5월 가격 갭을 다시 시험하러 하락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여기가 갭인데요. 만약 2분기 실적 시즌이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기업들이 실적에 반영하는 흐름으로 전개된다면 그리고 투자자들이 단지 고평가된 주식에 대해 불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매도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4월부터 7월까지의 상승 구간인 약 38.2%를 되돌리는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실적 시즌에 기업들이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또한 전망을 한다던가 거기에 8월 1일 종료될 관세 리스크가 겹쳐지면서 좀 더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1, 2, 3, 4를 예측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미차트 분석가 의견인데요. 시장 강도 지표, 지금 그것이 말해주는 것. 이분은 강세론자입니다. 핵심 요약은 S&P 500은 6,200선을 한 주 동안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 강도 지표 MSI는 강한 강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MSI가 매우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극단적인 수치는 일시적인 멈춤이나 단기 조정을 앞두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조정 가능성이 있더라도 강한 기술적 도구는 종종 상승세 지속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S&P 500은 현재까지 8일 연속 6,200선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상승 추세의 후속 탄력은 제한적이었지만 하락폭 또한 얕았다. 지금도 부담은 과도한 상태를 해결할 곰, 약세론자들에게 있다.
이에 대해 시장 강도 지표를 통해 설명한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께서는 시장 강도 지표 MSI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최근처럼 강하게 움직일 때 시장 강도 지표를 다시 살펴본다. 단순히 추세, 오실레이터, 패턴 등을 혼합한 것으로 우리가 시장 입장을 판단할 때 기초로 삼는 요소들이다. 이 요소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방향성, RSI, 윌리엄스 퍼센트 R, 그리고 패턴입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3개월 동안 30% 상승하면서 MSI는 현재 가장 강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서 현재 MSI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각 이동평균선은 상방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 14일 RSI와 윌리엄스 퍼센트 R은 모두 과매수 상태이다. 우리는 이 두 지표를 모두 사용하는데 RSI가 과매수로 진입하려면 상당한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윌리엄스 퍼센트 R은 훨씬 쉽게 극단적인 값에 도달하지만 시장이 계속해서 거의 조정 없이 상승해야만 과매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 주요 패턴 돌파가 아직 유효하다. 이 차트 분석가가 시장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MSI 구성 요소들은 모두 강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MSI 현재와 올해 4월 7일을 비교하는 차트를 갖고 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마지막 큰 폭 하락갭 이후 마지막 약세 패턴 목표가 달성되었다. 이로 인해 바닥 다지기 과정이 시작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때 MSI 지표가 양쪽 다 과매도권으로 들어오고 패턴 목표치 또한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 저점에서 벗어나 과도한 고점 수준으로 완전히 이동한 지금 이토록 강한 MSI가 오히려 상승세 지속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것일까? 현재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모두 한 가지에는 동의한다. 이 동의하는 것이 최근 3개월의 속도는 지속될 수 없으며 5월 중순에 있었던 3.5% 조정보다 더 큰 하락은 반드시 올 것이다. 문제는 언제 오느냐일 뿐이다.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MSI와 2023년에서 24년 MSI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매우 명확하다. 극단적인 MSI 수치는 강한 기술적 구도의 결과이며 이는 상승 추세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상승 추세는 대부분의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MSI가 고점에 도달한 직후 실제로 하락이 시작된 경우는 단 한 번 있었다. 그것은 2024년 7월 요때입니다. 단 하나의 강세 패턴만 진행 중이었다. 지금은 두 가지 유효한 강세 패턴이 있으며 시장에 큰 충격이 없다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차익 실현 구간이 또 다른 단기 강세 패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이 두 지표가 과매수권에 진입했을 때 2023년과 24년에는 꾸역꾸역 상승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조정도 얕았습니다. 단 작년 7월에는 조금 더 깊은 조정이 온 후에 다시 중기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는 것인데요. 7월에 다른 점은 MSI 지표에서 패턴이 기본 2개 이상이 나왔는데 이때는 패턴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깊은 조정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유효한 패턴들, 앞서 말한 두 가지 패턴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현재 두 가지 유효한 강세 패턴을 보유하고 있다. 목표치는 6,555와 6,745다. 이 패턴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다만 이 목표치를 결국 달성하려면 새롭고 더 작은 형태의 패턴이 추가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 말은 현재 상승에서 조정은 필수적이지만 조정이 깃발형 패턴과 같은 그런 상승 추세 지속형의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 패턴 목표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대한 시장 반응이 이 패턴 완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대표 지수 차트 S&P 500과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입니다. 제가 유심히 살피는 것은 지난 고점과 맞물리는 21일 평선입니다.
작년부터 모든 상승 추세의 강한 지지력은 21 이평선을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혹 향후 조정이 오더라도 21 이평선 그리고 지난 전고점에 이탈이 없는 한 견고한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똑같은데요. 지난 전고점과 21 이평선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이 이탈이 없는 한 시장은 견고하다. 이것에 이탈이 생기면 약간 더 깊은 단기 조정이 온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한 주는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을 시작으로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차별화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장의 시선이 관세 리스크보다 실적에 더 무게를 두는지 이것을 체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